몇 시간 후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면은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전면 폐지가 됩니다. 정말 이제 목전에 온 만큼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먼저 스스로 이 사람을 구속해야겠다, 뭐 이렇게 영장 절차를 시작하는 거는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이 요구권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사법경찰관이 이제 한 달 안에 보안 수사를 마쳐야 하는 건데, 신효섭 의원님,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경찰이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한 석 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구권을 받으면 한 달 안에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한 번 더 연장한다고 해도 최대 2달 안에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석 달 안에 처리하던 이 실력을 2달 안에 처리한 거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니 그냥 지금 잘하고 있는 보안 수사권 두면 되지, 뭐하러 그걸 없애고서 요구권이라는 또 복잡한 걸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사실 1개월 안이라는 것도 사실은 훈시 규정일 겁니다. 이게 1개월 안에 못 마치면 그러면은 그 못 마친 경찰 무슨 뭐 사법처리라도 할 겁니까? 형사적으로 처벌이라도 할 겁니까? 그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훈시 규정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이게 이제 오가면서 결국 경찰은 우리 시간을 못 했다. 그럼 그럴 경우에 검사한테 지금 직무 배제, 징계, 수사기관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요구권을 또 준다는 건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런 관련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거의 사문화됐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두 기관이 완전히 다른 기관이고 그다음에 벽이 있는데, 검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경찰 수뇌부가 그 경찰, 문제의 경찰 징계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개월이라는 보안 수사 기간을 갖다가 정해두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 경찰에 대해서 징계나 그 다음에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 역시도 현실성이 상당히 없는 그런 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김주호 대변인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차피 법이 통과된다는 게 지금 뭐 이거는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그 다음에 행안부, 경찰이 상급기관이 행안부고 물론 이제 경찰도 들어가겠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이 보안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보안 수사가 아니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굉장히 실효성 있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구애를 받고 있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강제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구를 해서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책임도 민주당이 져야 하는 건데, 서영호 소장님, 만약에 또 장윤기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정말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의 타격이 상당할 거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염두에 둔 것 때문에 아예 그 일정하게 몇몇 의원들이라던가 정성 법무부 장관이 보안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와 존치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수사권에 대한 그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대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두는 것으로 해서 합의돼서 만장일치로 당론이 채택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검찰의 부실 수사라던가 검찰의 수사 독점 문제보다는 그간 검찰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인권 피해라던가 그 문제점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다만 피해자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당론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과거에 검찰보다 더 하겠냐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일정하게는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해 가면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뭐 여성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구제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일반 남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보완책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경우에는 전권 송치, 그러니까 그 범죄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않고 일단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그거를 갖다가 검찰로 넘겨라. 예. 전권 송치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주당 안을 보면은 이제 7건, 소위 이제 사회적 약자에 관한 그런 법률로 한정을 해서 7건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예. 도대체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 그 논리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일종의 차별 아니냐? 이거 헌법재판소 가가지고서 혹시라도 위헌 판결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인데 범죄에 있어서 그게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고 노년층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이 될 수도 있는 예. 건데 그걸 어떻게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일방적으로 묶어서 딱 7대 범죄만 그걸 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입법권을 좀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비판을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결국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억지로 7건이라고 묶어가지고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법안 처리 막판에 공소 기각에 대한 신설 조항에 대해서 이른바 끼워넣기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대표 발의 개정안에도 담겼고 전체 회의 5차례와 법안 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습니다. 회의 자료와 회의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 공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후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네, 한동훈 의원은 왜 논의도 안 된 거를 마지막 날에 슬쩍 끼워 넣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이 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공소기각 조항이 있는 법안이 마련된 만큼 막판 끼워 넣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안에 있던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박충건 의원님, 예. 그런데 화요일 밤에 있었던 그 법안 소위의 상황을 보면은 기자들이 지금 취재한 게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또 민주당이 조금 끼워 넣기 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게 지금 맞는 겁니까? 예, 이게 끼워 넣기가 맞는 것이 이 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이 지방선거 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 논란을 했고 민주당은 이제 조작 기소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국정조사까지 진행을 했죠. 그 과정에서 조작 기소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북송금은 있었고 북한의 공작원인 리호남도 만났고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났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지방선거에서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재판을 없애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서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그런 전략 차원에서 보안 수사권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그 폐지라고 하는 그 이슈에 모든 눈길을 돌려놓고 예.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앨 수 있는 공소기각권을 끼워 넣었는데 이 이슈가 한 번도 불거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법사위에서 15번 정도의 회의가 있었는데 3차례밖에 회의가 논의가 되지 않았고 그 조항이 그것 또한 국민의힘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회의 평균 시간이 10분을 넘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왜 국민의힘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가? 왜냐? 우리가 이제 국회 원구성 하반기 22대 국회 원구성 하반기 원구성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이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투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법안 논의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들어갔을 때에도 민주당은 이렇게 중요한 조항에 대해서 예.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입니까? 이 법안을 봤을 때 네.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부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라고 읽히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도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끼워넣기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론이 필요해 보이는데. 저희가 국민의힘의 어려운 처지는 알고 있지만 네.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소기각 법조항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재판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공소기각이 되려면 재판이 진행돼야 되고 재판 진행 중에 판사가 결정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추 재판은 재임 기간 중에 중단됩니다. 왜 있지도 않은 사실로 사실을 호도합니까? 한동훈 의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법안 제정 과정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면 법안 소위에서 의논을 하고 거기서 얼마든지 법안이 넣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당의 정부 여당이라고 해서 그런 의원총회에서 그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 법안 소위 상임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법안 프로세스를 끼워넣기 했다는 프레임으로 허수아비 공격을 하는 거라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야당 입장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그 목적이나 마음은 알겠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로 선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하나 해볼게요. 아까 이제 그 이성윤 의원 기자회견에서 아마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전체 회의 5차례와 법안 심사 회의 9차례 심사를 거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기자들이 그 소위 회의록하고 전체 회의 법사위 전체 회의 회의록을 다 뒤져봤대요. 네. 확인해봤대요. 그랬더니 지난달 26일 이후에 그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공소기각 조항이 제대로 논의된 건 지난 15일, 그다음에 법안이 통과된 28일 두 차례뿐이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은 맞죠. 대통령이 지금 재임 기간에는 재판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공소기각이 당장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는 원론적으로 그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또 재개되는 게 원론적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뭐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